수술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닌가요? 왜 저분은 호르몬 치료만 하나요? 이런 질문을 병원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암 치료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그 순서가 왜 환자분들마다 다른지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그 치료의 흐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선행 항암 치료를 통해서 암세포의 크기를 줄여놓고 얘네들의 에너지를 완전히 좀 빼놓고 그 다음에 수술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렇게 선행 항암 치료를 시행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수술적 치료의 결과를 더욱 좋은 성적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그런 연구들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선행 항암에 대한 치료법이 정립이 된 건데요. 선행 항암, 그다음에 수술, 그다음에 수술 조직 검사 결과를 보고 보조 항암 치료라고 하는데요. 추가적인 항암 치료,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까지. 그다음에 암종에 따라서 이후 5년 동안, 10년 동안 호르몬 치료, 이런 흐름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진단받으신 어떤 암이냐, 그리고 1기이냐, 2기이냐, 3기이냐, 림프절 전이가 있느냐 없느냐, 인접장기 전이가 있냐 없냐, 이런 다양한 의학적인 상황에 따라서 환자분들의 치료 스케줄은 좀 천차만별이겠죠. 선행 항암 치료는 모든 환자분들이 받는다기보다는 처음 진단 당시에 어떤 림프절 전이가 같이 있다거나 이 암이 국소적으로 조금 퍼져 있는 것 같다, 또는 췌장암 같은 경우는 암의 그 크기나 림프절 전이는 없지만 자리 잡은 그 위치가 중요한 혈관, 동맥을 감싸고 있을 때 수술을 그냥 곧바로 해버리면은 그 혈관에 붙어있는 그 암세포들까지를 완전히 박멸하기가 어려워서 재발이 굉장히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봤죠. 이런 상황에서 바로 수술을 해버린 그룹 A그룹, 그리고 선행 항암을 한 다음에 암세포의 사이즈를 줄여놓고 혈관에서 조금 띄워놓은 다음에 수술을 한 B그룹, 어디 그룹에서 더 치료 성적이 좋았을까요? 당연히 B그룹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치료 가이드라인이 지금처럼 정립이 된 거고요.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선행 항암을 먼저 합시다 라고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수술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그 암을 떼어내는 겁니다. 선행 항암 치료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 분들은 바로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을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환자분들의 상황에서는 이제 수술로 치료를 종결을 하냐, 아니면은 수술 이후에 또 항암 치료를 추가적으로 또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자분들의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왜냐면 항암 치료라는 게 그게 쉬운 치료도 아니고, 그리고 마음의 준비뿐만 아니라 몸적인 준비도 굉장히 잘 해야 되는 부분이고, 치료 기간이 조금 더 4개월, 6개월, 8개월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환자분들의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수술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후에 항암 치료도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술 조직 검사 결과상 추가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항암 치료를 받아주시는 게 좋고요.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 계세요. 원장님, 저 그 항암 치료는 안 받고 싶은데 그냥 수술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자연 치료로 그냥 제가 관리를 잘하면 안 될까요? 절대 위험하신 발상이고, 그렇게 했을 때 재발률은 올라가게 됩니다. 재발률을 단 1%라도 낮추려고 뭐 자연 치료니 뭐 면역 치료니 건강기능식품이니 이런 것들 찾아서 하는 건데, 추가 항암 치료를 안 하신다는 것은 그냥 암 치료를 포기하고 싶다는 말과도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고요. 마지막 항암 치료까지도 같이 최선을 다해서 받는 게 좋은 성적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환자분들께 힘드시겠지만은 결국에는 암 치료를 잘 하자고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더 좋은 성적표를 받기 위해서 우리 조금 더 힘을 냅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항암 치료에 대한 의지를 다시금 불태우는 과정들도 거치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는 보통 이제 국소 치료라고 하는데요. 항암 치료는 혈관을 통해서 전신으로 퍼지기 때문에 전신 치료, 방사선 치료는 특정 부위에만 조사가 되게 되는데요. 국소 치료로서 이제 마지막 그 잔불들을, 정말 그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그 씨앗들을 완전히 박멸해버리는 그런 과정이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 동시에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항암 치료가 다 끝난 이후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마지막으로 받으시는 분들, 그런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각 치료마다 부작용은 없나요? 일단은 수술적 치료들에 대한 부작용은 급성기 부작용이랑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나타나는 이제 만성기 부작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급성기 부작용 같은 경우는 가장 흔하게는 통증들을 많이들 호소를 하십니다. 수술을 한 지 지나고 나서도 이제 통증이 계속된다, 좀 불편하다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수술이라는 거는 일단 우리 몸의 구조를 변경했기 때문에 갑자기 구조가 변경되면은 우리 몸이 거기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 시간은 1주, 2주, 한 달 가지고는 이제 어림도 없을 것 같고요. 약간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모르시면은 뭐가 있으면 다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되고 막 응급실로 가고 싶고 막 이제 이런
이런 분들이 좀 계시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에 부작용들이 좀 상당히 오랜 시간 지속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생각보다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나타날 수 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좀 염두에 두신다면은 아마 그렇게 좀 불안함은 생각보다 줄어들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증상이 생기면 병원 진료를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대부분 나타나는 증상들 중에 80%는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 나머지 20%는 이제 수술 이후에 장마비가 온다던가 수술 후에 장유착으로 인한 그런 부작용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뭐 1년 지나고 2년 지나서 나타날 수도 있다. 얼마 전에 저희 병원 이제 오셨던 대장암 환자분 어머님 케이스인데요. 최근 들어서 자꾸 방구가 많이 나오신대요. 근데 대장암 수술 받으신 지는 한 2년, 한 3년 정도 지나셨어요. 너무 이제 부끄럽기도 하고 주변에 이제 어디다 얘기할 것도 없고 대학병원에서도 얘기를 못 하셨고 그래서 저희 병원 오셔가지고 혹시 이거 증상도 이게 잡을 수 있나요? 이거 수술 때문인가요? 저한테 물어보셔서 비슷한 사례들을 제가 또 치료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장의 움직임을 살짝 늦춰주는 약인데요. 이거를 한번 드셔보시고 증상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했더니 한 일주일 뒤에 저희 병원에 연락 주셨어요. 원장님 덕분에 외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증상이 생긴다면은 제가 또 이렇게 처방을 해서 약을 드시면 또 이렇게 좀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에 대한 부작용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접근법 말고도 저희 병원은 항암제 부작용에 대한 치료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잘 보고 있는데요. 탈모에 대한 이제 부작용을 좀 접근할 때 항암 냉각 모자라는 치료법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차갑게 냉각시킨 그 모자를 직접적으로 항암제가 들어갈 때 썼더니 탈모 부작용이 많이 좀 개선됐더라 발표한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이렇듯 항암제 부작용에 대한 치료도 약물 치료만 고집하기보다는 전방위적으로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법들이 있다면 환자분들께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병원에도 자랑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재활운동. 재활운동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운동이라는 거는 다들 해야 된다고 알고 계세요. 하지만은 각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 증상에 따라서 해야 되는 운동이 따로 있거든요. 그거는 운동 전문가만이 제안을 해드릴 수가 있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셔라, 저럴 때는 저런 운동을 하셔라, 자세들을 잡아드리고 체력만 깎아먹고 체중만 빠지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재활적으로도 좀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사선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환자분들이 양사선 치료를 좀 우습게 들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한 10분, 15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던데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한 1, 2주 지나고 나서 피부 화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혈소판 감소증, 물렁거림, 어지러움증, 두통 뭐 이런 것들 호소하기 시작하면서 관리가 이것도 필요한 거군요. 이렇게 뒤늦게 자각하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회차가 거듭할수록 그 독성이 항암제보다 더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도 마찬가지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에 대한 부작용 치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방사선 치료는 시간이 1년, 2년 지나고 나서 부작용이 또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저희 내원하시면 제가 잘 진료받으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작용이 생기면 지금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 말을 하면 되나요? 일단은 지금 다니고 계신 그 교수님께 말씀을 이제 드리면은 이것저것 처방을 많이 해주실 겁니다. 근데 그 상급병원에서의 진료 시간이 다 아시겠지만은 1분 아니면 2분, 길어봤자 3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짧은 시간 안에 교수님이 환자분의 말을 경청하고 그게 이제 처방으로 이어져서 적재적소에 맞게끔 약을 잘 드시기는 굉장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약 봉투가 굉장히 많이 받아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약에 대해서 지식이 해박하시거나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런 약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잘 챙겨 드시기는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 병원 같은 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의가 있는지 병원을 컨택을 하신다면 그 병원에 가셔서 상급병원에서 처방 받아오신 약들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교육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야 이제 그 증상에 대한 것들도 잘 해결을 해서 또 우리가 다음 항암 치료를 준비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증상을 잘 조절을 해야 그 항암 치료에 대한 두려움과 그 무서운 마음을 떨쳐버리고 자신감을 잘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상급병원과 연계를 해서 그 병원에서 어떤 약을 처방을 해주셨는지 파악을 하고 그 약을 잘 정리를 해줄 수 있는 동네 주치의를 만나신다면 아마도 지금 받고 계신 그 항암 치료의 과정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를 좀 예로 들자면은 상급병원과의 진료 전산을 다
연동을 시켜놓기 때문에 상급병원의 환자분의 동의 하에 그 전산을 연결을 하면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이런 데서 이제 그 검사하신 혈액 검사, 그 다음에 영상 검사, 어떤 것들을 처방 받으셨는지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조회를 해서 환자분들께 이제 같이 저희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때 제가 다 설명을 드리고, 아, 이런 것들을 처방 받아오셨는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드시고 이거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교육을 해드리면은 환자분들이 그 진료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만족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진료의 만족도가 결국에는 환자의 치료에 좋은 성적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암에 대해서 굉장히 진료 경험이 많고 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정말 찐 전문가를 잘 찾아가셔야지만이 아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암을 잘 전공한 의사들을 찾아가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또 과정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암 치료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총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요. 어떤 상황에 선행항암 치료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수술 이후에 보조 항암 치료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가 생각보다 또 힘들 수도 있다라는 이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수술 이후에 또 그 부작용들은 긴 시간이 지나서 또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렸는데요. 이런 각각의 증상들에 대한 치료가 또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 증상들에 대한 일단 정확한 평가가 먼저 내려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러한 전략을 잘 세우고 앞으로의 관리도 함께 잘 해나간다면 반드시 암 치료에 있어서 좋은 성적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암선생 곽지성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